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백목련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꽃샘 추위를 걱정하는 투자자들, 꽃샘 추위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자, 그것처럼 우리 시장에도 봄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약간 삐걱거리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자, 그렇다면 오히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또 좋은 섹터는 있고 또 그런 종목을 우리는 이제 잘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과 무관하게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또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송견지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이슈는 다음 주 삼국지 장세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무슨 소리냐? 삼국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세 나라가 서로 싸움을 해서 결국은 유비현덕이 도원결을 통해서 이제 삼국천하를 이루는, 통일천하를 이루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우리 시장은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요 섹터는 어디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 세 섹터가 아직도 시장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가 서로 삼각관계를 펼치면서 네가 주도주네, 내가 주도네, 서로 옥신각신하겠지만 결국에는 대세는 바이오가 될 수 있다. 수익률 측면에서요. 어떤 주도주 측면이 아니라 수익률 측면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이 시장의 대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먼저 반도체 관련주를 보죠. 자, 반도체 관련주는 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 했죠. 첫째, 반도체 대형주, 그다음 한미반도체 같은 옐로우칩, 그다음 스몰캡. 이게 이제 각각 움직이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들은 쉬어갑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 더 안 좋게 되면 옐로우칩들도 쉬어가요. 그러나 스몰캡들은 얘들이 안 가면 어떤 이슈가 붙게 되면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쪽에서는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죠? 엔비디아 GTC가 열리게 되죠. 자, 18일부터 21일까지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죠. GTC 2024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 많은 각국의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이건 이제 5년 만에 열리는 대면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AI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 세계 각국들도 AI 투자를 하게 되죠. 자, 왜 AI가 시장의 대세가 될 수밖에 없을까? 지금 누구 셀럽들을 모방하는 그런 AI 인공 비서가 발언을 하기도 하고, 우리 생활에 논문을 쓰더라도 AI가 논문을 한 편 후다닥 써주고, 이런 시대가 도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AI가 왜 시장의 대세가 될 수밖에 없냐?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필연적으로 AI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률이 많이 곤두박질 쳤어요. 중국도 16%, 17% 했던 성장률이 4%대 3%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인구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전 세계가 이렇게 곤두박질 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당연히 AI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이 삽질 100번 할 것을 1000번 할 것을 포크레인 한 방으로 딱 해결할 수 있고, 또 자료 도서관에 가가지고 하루 웬종일 찾을 자료를 AI가 뚝딱 논문 한 편 써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필수 불가결하게 AI 쪽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보다 한 20배나 지금 AI 투자가 약해지고 있는데, 좋아, 이번에 14조 원 정도 펀드를 구성해서 AI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부 펀드 테마섹이 AI 쪽에 대세가 누구냐? 샌 알투만 초청해가지고, 야, 우리가 직접 그쪽에 좀 투자 한번 해볼 테니까 좀 도와줄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정부에서도 AI 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기업들도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방면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쪽에서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요? 기존에 움직일 종목은 움직여버렸단 말이에요. 시장은 항상 먼저 이런 흐름을 반영을 시키고 또 시장은 또 새로운 곳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CXL이나 아니면 HBM이나 뭐 기타 뉴로모픽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었죠. 이번에는 그런 관련주 몇 종목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섹터 쪽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 성장성이 담보가 되거나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좋아지겠죠. 대신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 고대역표 메모리 이걸 이제 공개할 예정이고 또 이 데이터 중심의 컴퓨팅을 위해서 CXL 관련 제품을 뭐 공개하고 이런 흐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 관련주 그리고 CXL이나 아니면 뭐 HBM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삼성이 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8조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은 첨단 산업 쪽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첨단 산업 쪽에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 삼성이 이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장비를 만드는 업체 이런 쪽보다는 테스트를 하는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좋아지겠죠. 특히 유리기판 쪽의 R&D 관련주들이 좀 강한 또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관련주들 그리고 뭐 CXL이나 또는 뭐 뉴로모픽이나 HBM에서 한두 종목만 튀어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텐데 다음 주에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한번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챗 GPT나 AI 시장이 열리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이제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존의 실리폰 기판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고 삼성에서는 좋아 그럼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쪽에 기술력을 확보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럼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겠죠. 근데 많은 종목은 아니고 한 두 종목 정도가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서 글라시 기판의 패키징을 이제 자르잖아요. 근데 이 자르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강점을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도체 관련주 일부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AI가 시장의 중심축이 될 수 없다, AI 붐을 이어갈 수 없다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일시적인 흐름으로 그치겠지만 만약에 이게 좀 엔비디아가 올라가지고 하면 또 단기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어쨌든 그 컨퍼런스는 저녁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장이 시작되면 우리 시장은 이 관련주들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마라는 건 순환매가 돕니다. 섹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에 순환매가 돌 쪽이 어디냐 이렇게 보면 AI나 로봇 쪽도 이제 그동안 빼앗겼던 자리를 되찾으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정부에서 대중국 압박 전략이 AI 로봇이라고 했죠. 그래서 AI 로봇 쪽에 드라이브를 걸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정부도 기업도 투자를 하면서 이쪽 그 대중국 압박 전략에 편승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과거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총선에서 국민의 표를 얻으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저출산 고령화. 그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택에서 집에서 근무하고 또 원격 의료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겠죠. 손이 안 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엄마들. 그래서 재택근무 관련 AI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에 의해서 2차 전지는 좋을까요? 2차 전지는 좋지 않습니다. 2차 전지는 테슬라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다만 이제 테슬라는 시차를 두면서 다음에 좋아지겠죠. 그럼 이제 대형주들은 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럴 때 2차 전지는 저가 메리트가 있어. 근데 뭔가 불쏘시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삼성 SDI에서 야, 우리 전고체 배터리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전고체 배터리는 뭐예요? 전해질이 고체란 말이죠.
액체이기 때문에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이기 때문에 여기 섞이지 못하도록 분리막을 설치해 놓고 이 둘이 섞이면은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있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분리막이 없어지죠. 그럼 좁아지겠죠. 저 사이즈가 좀 적어도 되겠죠. 그러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속거리도 늘어나고 안전성도 뛰어나고 일단 에너지 밀도가 좋아진다. 그래서 이 화재나 이런 폭발력이 또 없죠. 분리막도 없고 전해액도 고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전 시간도 단축이 되고 또 항속거리도 늘어나고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저평가된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싸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투자자들은 모두 그것만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이제 하고 그다음 이제 이번 주에도 저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전고체 배터리 한농화성 이거 삼성 SDI도 한번 올라가겠네요. 한번 단타거리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가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항속거리를 늘리고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고 안정성을 담보하는 거. 이게 바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에너지 밀도를 높이게 되려면 실리콘 응급제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 흑연 응급제를 대체해서 실리콘 응급제가 좋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빨리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비해서 빅머니보다 한 발자국, 반 발자국만 앞서 나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좋아요. 그럼 이제 바이오. 제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바이오의 의학, 바이오를 위한 장사가 될 것이다. 황제 등극이다. 또 돈을 벌려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려면 바이오가 가야 된다. 시장은 바이오가 가야만 시장이 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 바이오를 가지고 지금 현재 뭐 6억을 버는 분도 계시고 뭐 3억을 벌고 이런 억소리나게 돈을 번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정말로 돈이 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그럼 이제 바이오주를 왜 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느냐? 제 논리는 딱 하나였었죠. 현 정부는 미중 간의 어떤 치고받는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대중국 압박 전략을 가하는 그 섹터에 정부의 정책이 몰린다. 빅머니들은 정부의 정책의 눈치를 보면서 범죄학동 수사본부 이게 이제 발족이 됐는데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그쪽 섹터를 날리게 되면 별로 제재를 안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쪽 섹터만 유독 올라가요. 근데 순환매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한 번 시세가 나는 건요 잘 안 나요. 충분한 기간 조정이 마무리돼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AI 로봇 올라갔죠. 그다음 올라갔던 게 어디예요? 2차 전지, 그다음 반도체, 그다음 어디예요? 바이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3일천하 하루천하로 끝나는 테마 순환매 장세 이곳에 현혹되지 마시라. 중요한 건 뭐냐? 저들이 맘 놓고 날릴 섹터가 어디냐 이거죠. 맘 놓고 날릴 섹터가 어디예요? 바이오라고 했잖아요. 제가 바이오. 그래서 왜 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나? 지난번에 원료의약품을 미국에서 25% 생산해내라. 우리 정부 저것도 인플레 감축법 짱 나겠네. 안 되겠다. 우리 어차피 선진국으로 하려면 우리가 바이오 전략을 가져가야 돼. 어떤 전략이냐? 바로 이거죠. 글로벌 빅파마 2개, 또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의료기기 수출 5배로 늘려보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이미 루닛이나 이런 것들이 AI를 품고 날아갔단 말이에요. 700% 이렇게. 그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건 뭐냐? 글로벌 빅파마다. 근데 글로벌 빅파마는 왜 올라가느냐? 또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들하고 거래하지 마라. 이게 이제 통과시키면서
바이오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좋아지고 또 암마켓도 가까워지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두 개, 글로벌 빅파마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얘네들이 수익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좋은 건 뭐냐? 바로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날 수 있는 HLB 같은 종목이죠. 간암 치료제 임상 3상까지 끝내고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흔듭니다. 요날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날 또 안 좋은 짓을 해요. 알테오젠이 이제 한 7% 올라가니까 알테오젠이 급등이 나오니까 누군가 알테오젠이 올라가면 이 HLB가 안 올라갑니다. 근데 HLB를 이제 조금씩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이제 강하게 매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력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시장 때문이든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겠죠. 그 스탑로스를 걸어놓은 물량도 있을 테고. 그래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또 이거 이제 약간 루머가 돌았죠. 이거 임상 신약화가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발빠르게 우리는 이상 없이 하고 우리 이런 세력들 조치하겠다. 뭐 조치는 뭐 특별하게 못 하겠죠. 어쨌든 긴급 공지를 올리면서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또 웃으면서 또 그랬어요. 자, 눈 감고 홀딩 하십시오. 저는 이제 250%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눈 감고 홀딩 하십시오. 왜냐하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산 정상에 올라서면 비바람이 많이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지 않는 주머니 속 쌈지 속 물량을 빼앗기 위해서 이런 걸 해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한 30분 내에 바로 올라가야 돼요. 지난번에 이런 알테오젠의 이런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지난번에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 이때도 제가 오늘도 알테오젠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를 보려면 다음 주에는 뭐만 보면 되냐? HLB를 봐야 됩니다. HLB가 다음 주 중반에 올라가면 또 강한 시세 분출을 할 수 있어요. 아마 화요일 정도가 D-Day인데 그때 올리지 않으면 약간 좀 횡보 양상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랬을 때 HLB가 올라가게 되면 HLB 관련 주가 누가 올라갈까요? 자, HLB 관련주들은 이제 자회사들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약이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HLB 그룹주들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HLB가 주초, 한 주 중반을 넘어서면 안 돼요. 주초에 밀어붙이게 되면 HLB 관련 자회사들의 움직임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 화요일 정도는 이제 HLB가 올라가고 그다음 이제 월요일 날이나 늦어도 월요일 오후나 화요일 정도에 이 알테오젠이 밀어붙이면 딱 좋아요. 올라갈 준비는 다 되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은 뭐 머크와 이번에 그 기술 수출을 했었죠.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을 하고 하면서 좋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움직임이 나왔죠. 예전에는 의약품을 이제 주사를 맞게 되면 이 정맥 주사를 했다고요. 정맥 주사라고 바로 되면 효과가 직방이잖아요. 근데 이 피하 주사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좀 떨어지죠. 근데 이 단백질을 잘 가수 분해해서 피하 투여를 해도 약물이 빠르게 전달이 되는 그래서 효과가 극대화되는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머크가 이걸 필요로 하죠. 그래서 머크한테 독점적인 지위를 해줬고 추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유리하게 마일스톤도 받고 또 경상 로열티도 받고 반환 의무도 없고 이러다가 이제 그 대표가 고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팔겠다, 머크한테 팔겠다 이렇게 되면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21선 올라올 때까지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다시 랠리에 불을 붙이게 되면 추가 랠리가 나와요. 근데 증권사에서 뭐 30만 원 간다고 하니까 그 언저리까지는 올라가겠죠. 또 쉬었다 가더라도 또 올라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알테오젠이 먼저 끌어주고 HLB가 또 같이 움직여주면서 이 쌍두마차가 시장을 견인하면 됩니다. 저는 한 250, 또 알테오젠은 380 정도 끌고 가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HLB 관련 기업들을 잘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아마케 관련주들이 올라갔다가 눌러줬다 하는데 이 종목들은 이 쌍두마차가 끌고 올라가면 또 덩달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월 아마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한 달 전부터 이 매수세를 붙이는 걸 보면 흐름을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왜 삼국지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실전 매매에 대한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꿀팁을 드리면 이제 당연히 실전 매매를 했던 걸 가지고 어떤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이게 거슬리는 분은 또 채널을 옮기셔가지고 다른 채널을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시장이 약간 지수가 잘 올라가다가 버벅거렸죠. 근데 코스피만 올라오고 또 약간 코스닥은 좀 쉬어가면서 종목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는 어떤 수익률을 내야 되느냐 요거죠. 그래서 저는 실전 투자에서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2번, 3번 강조드리는 거죠.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저 고객들도 보면 하루라도 리포트가 강하게 안 올라가면 시무룩해요. 그러니까 매일 먹고 크게 먹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일 먹는 것은 크게 먹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매일 먹는 것은 크게 먹기 위한 방편인데 크게 먹는 것은 눈 감고 홀딩을 해야 돼요. 왜? 눈을 뜨고 있으면 마음이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HLB는 지금 251%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랠리만 잘 붙이면 정말로 제대로 된 등락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파이널 리뷰가 3월 달에 있고 그다음 5월 달에 허가가 있잖아요. 그 전에 날리겠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쪽으로 날리기 위해서 이번에 더 날릴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하면서 어떤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그래서 한 50%에 팔면 얼마나 억울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상승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384% 올라오고 있는데 시세의 끝자락까지 하면 적어도 좀 덜 먹는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급등주들은. 그래서 다음 주에 알테오젠과 HLB가 있는데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이걸 잘 견딜 수 있는 것도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저는 매일 증권사 리포트처럼 제가 리포트를 써요. 4년 넘게 5년을 쓰고 있는데 시황 또 테마 섹터 여기 쓰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50주라고 해서 오늘장 공략주로 이제 이렇게 공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3월 달을 보면 이번에 이번 달 뭐 강한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2월 달은 보면 뭐 210%나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보면 승률이 이제 94% 정도 되고 종목당 수익률이 이제 한 29% 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어떤 매매를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지 시장의 흐름 따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걸 뭐 자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저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억소리 나게 돈을 버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제발 자신감을 가지고 상승 초기에 대세 상승 종목을 공략하거나 아니면 하루하루 재미있게 아침에 사가지고 한 10% 20%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새내기주들이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시장이 안 좋네. 종목은 아무리 검색해봐도 없어요. 새내기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고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 이제는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아침에 차익 실현 문자를 이제 보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매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시장이 안 좋을 때 새내주가 있으면 무조건 아침은 이 매매든 어떤 매매든 간에 아침 매매는 7분 이내에 해야 된다고. 눌림목에서 음봉에 사고 하면 급등이 나와요. 올라갈 때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 차익 실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28%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문자를 보내드렸죠. 왜? 먼저 상승하는 구간에 매도를 해야만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해드렸고, 이번에 이제 이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R&D를 한다고 하네. 그렇게 되면 그 관련 기업이 없을까? 근데 이따 기법 강의 때 해드리겠지만 불기둥이 발생하고 이렇게 몸통을 줄인 날 이런 종목이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침에 잡아서 이 꼭지에 팔면 되겠죠. 아침에 잡아요. 이 음봉 떨어질 때 9시 3분, 6분, 7분. 그랬더니 빵 치고 올라가. 그럼 14%예요. 1,000만 원만 매매하면 140만 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조금만 스킬을 보유한다면 정말 뭐 수익은 따는 당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제는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 날은 2차 전지가 움직일 겁니다. 근데 대형주 안 가니까 한농화성이나 이런 두 종목인가를 제가 찍어드렸어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래서 뭐 금요일 날은 9시 10분,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11시, 이렇게 이제 낮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 하는데 이걸 찍어드리고 저도 이제 미리 찍어드리고 리포팅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급등이 나와서 16%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또 차익 실현 문자를 보내드리고 이제 그 AI 그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면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네페스아크 이런 종목들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장은 항상 이슈와 재료를 머금는데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머금는 기업들이 잘 올라간다. 그럼 이런 21선 위에서 이 다이아몬드형이 나오는 이런 종목은 강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페스아크가 단기로 급등이 나왔죠. 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하다 보면 엑시콘도 뭐 한 40%도 올라가고 또 지오렉 같은 경우에 이런 데서 공략해 드렸는데 56%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봤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그 항상 21선 위에서 이 불기둥이 발생하고 하루 쉬었다 다음날 매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요. 이런 것들 올라가게 되면 3일 연속 상한가도 나오죠. 바닥에서 하면 뭐 180% 이상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바이오가 움직이면 바이오를 해야죠. HLB 생명과학 같은 거. 그리고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가 움직이면 CIS나 이런 종목을 하고 또 갑자기 뭐 정치 테마가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공략을 해보는 게 좋죠. 그러면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가 있는데 또 레고캠 바이오나 이런 게 움직이면 이런 걸 공략하고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도 이런 데에서는 안 움직이지만 잊지 말자 625. 60선이, 20선이, 5선 위에서는 갭이 뜨면 무조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바닥에서 해드리니까 단기로는 70% 올라가죠.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시장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상승 초기에서 매수하면 테크인처럼 200%나 이런 최근에 2월 달에 그 에코인들이 한 200%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께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박을 내보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 근데 가지고 있는 종목을 잘 정리를 하고 시장의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단기 종목으로 공략을 하고 또 눈 감고 홀딩해도 되는 대세상승 정비의 초기 종목을 공략한다면 여러분들의 게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니까 제발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